자, 그러면 또 한 문장. 이번에는 형용사를 이용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자,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야. 이런 문장을 얼핏 들으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 문장은 역시 이 문장도 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매우 똑똑하다 그리고 학생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 필요한데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는 he고 매우는 뭐 ver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똑똑한은 smart 이거 형용사 smart라는 형용사 쓰면 되겠고 학생은 student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단어를 모두 다 아는데 이 문장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라는 문장을 잘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각자. 일단 그는 매우 똑똑한 학생이다를 하기 전에 그는 똑똑해. 이런 문장은 훨씬 쉽죠. 그는 똑똑해. 그는 똑똑해라고 하려면 he is smart 이렇게 하면 그는 그냥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똑똑해가 아니라 그는 똑똑한 학생이다라고 학생을 넣어주려면 he is smart 이 문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student를 넣어줘야만 하는데 중요한 그러면은 he is a smart student 이렇게 하셨나요? 뭐 매우 똑똑한 학생이니까 he is a very smart student라고 하셨나요? he is a very smart student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he is very smart student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바로 student라는 명사는 한 개이기 때문에 어를 꼭 사용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간단한 이 어가 빠짐으로써 이 문장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 very smart student가 아니라 he is a very smart student라고 해주셨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가끔 이거 어 하나 빠진 건데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안 돼요. 이런 어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명사인 셀 수 있는 명사가 student가 왔을 때 하나였을 땐 꼭 어를 붙인다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소년이야 할 때 I am boy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I am boy가 아니라 I am a boy 이렇게 나는 선생님이야. I am a teacher 이렇게 꼭 넣거든요. 절대 이런 거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사소한 거에도 실수를 하지 않겠다. 왜냐면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영어를 정말 그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빼놓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단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빼고 넣고가 이 사람의 레벨을 영어 레벨을 결정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평소 때 이런 게 단수로 들어갈 땐 꼭 넣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사를 사용하는 질문 하나 더 해볼 텐데 너 어제 어디 있었니? 이런 질문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너 어제 어디 있었어? 이런 질문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었니?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인데 일단 어디를 표현하는 질문의 의문사인 where로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where까지 힌트를 드려볼 테니까 where로 시작하는 너 어제 어디 있었니? 라고 where로 시작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역시 이것도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 문장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니? 라는 질문이 행동일까? 상태일까입니다. 어디에 있었니? 라는 것은 어디 갔었니? 라고 했으면 행동이겠지만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라는 질문에는 행동이 없고 너가 어제 어디 있는 상태였니? 라고 묻는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동사인데 중요한 건 어제라는 과거죠. 과거. where 다음에 비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야 되니까 where are you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are가 아니라 어제 어디 있었니를 묻는 거니까 are의 과거인 were를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너 어저께 어디 있었니? 라는 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질문 생각보다
Where were you yesterday? 라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도 Where were you? 이렇게 정확하게 were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yesterday가 과거이기 때문에 꼭 과거형 동사를 사용을 해주셔야만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의문사를 이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when을 사용한다거나 언제 혹은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땐 where를 사용하면 됐었는데 이번에 물어볼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단어를 좀 더 조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만 하는데 과연 어느 색을 좋아하니라고 물을 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어느 색이라는 질문을 할 땐 두 단어를 조합해서 what color 라고 문장을 시작해야만 어느 색을 좋아하니라고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What color. 그리고 좋아하니라는 동사는 like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 법칙. 일반 동사를 질문할 땐 do not does를 사용한다. 이게 역시 절대 머릿속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what color라고 시작을 했지만 질문을 할 땐 역시 like는 일반 동사니까 do not does를 사용해야 되는데 your sister는 당연히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일 때는 do가 아니라 does를 사용해야만 하죠. 그래서 what color does your sister like?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what color does your sister like? 이렇게 해주시면 너 여동생이 어떤 색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망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마지막 문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총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과를 사기 원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과를 사기를 원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과 사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사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떤 것을 사고 싶을 때는 꼭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이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과를 사기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이 질문이 묻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묻는 걸까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과. 얼마나 많은 사과를 너 사기 원하니?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묻는 단어가 무려 3가지. 얼마나 많은 사과.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필요한 단어가 무려 3개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How many appl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apples로 시작해야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many apples를 사용해서 이 질문을 완성해 보세요. 한번 나머지 문장을 how many apples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how many apples로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과를 너는 사기를 원하니에서 과연 동사는 뭘까요? 사다일까요? 원하다일까요? 이 문장의 동사는 원하다입니다. 원하다.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니? 이거니까. 그래서 how many apples 다음에 want를 동사로 사용하니까 want는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do가 나와서 do you want가 되겠네요. 그래서 how many apples do you want라고 하면 너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니가 되겠지만 우리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라 너 얼마나 많은 사과를 사기를 원하지잖아요. 사는 걸 원하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여기에서 지식이 지난번에 배웠던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건 사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How many apples do you want to buy? 이렇게 뒤에 to buy를 붙여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want to는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ow many apples do you wanna buy? 이렇게 하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몸에 익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각양각색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영어를 초반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물어보지는 잘 못하세요. 대부분 대답을 하지. 상대방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고 대부분은 yes, no, 그리고 간단하게 문장을 대답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질문은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질문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 질문을 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들, 일반 동사, 비동사, do나 does 이런 거, 혹은 비동사가 앞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말 반복을 많이 하셔서 몸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난 영상에 대한 복습도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종종 만들까 해요. 왜냐면 이미 그 예전에 벌써 한 석 달, 넉 달 전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반복해주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예전에 배웠던 이거 나 이제 배웠으니까 난 다 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켜보면 저도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정말 많이 틀려요. 이게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내 것이 되는 데는 짧아도 1년, 길면 2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완벽하게 비동사, 일반동사로 구분해서 질문을 자유자재로 할 때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역시나 그런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주 반복하는 연습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도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그 테스트 영상을 만들 테니까 앞으로 저와 지난 영상들에 배웠던 내용들도 꾸준히 잊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